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22번째 265페이지. 오후 6시경에는 미군이 조직적인 저항을 멈추고 총퇴각을 시작했지만 그 대부분이 북한군의 포위망에 걸리고 말았다. 제24단장 딘 소장은 부대를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 전투에 참가했던 미 제24단 병력 3,933명 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자는 1,150명이었으며 생존한 병사들도 대부분 군장비를 잃었다. 사단장 딘 소장은 혈혈단신으로 36일간 산중에 숨어 있었지만 결국 8월 25일 대전 남쪽 산중에서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되었다. 북한군의 승리는 한마디로 작전의 승리였다. 북한군은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미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미군 포병부대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의 지휘계통이 혼란에 빠지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초점은 북한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당시 미군의 동태와 대전 지방지형에 대해 그토록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분명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손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작전 당시 북한군이 현지 동조 세력들 사이에서 필요한 협력을 충분히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전 전투에서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이후 미군과 한국군은 재차 후퇴를 거듭했고 결국 낙동강, 영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남한에서의 사회개혁. 북한의 입장에서 점령지역은 곧 해방지구였다. 따라서 북한은 점령된 남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중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단행했다. 짐작컨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구했던 것은 이러한 사회개혁을 통해 남한 민중을 미국과 이승만에 대한 확고한 반대 세력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던 듯하다. 북한이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단행된 급속한 사회개혁은 주로 과거의 민주운동을 이끌던 지역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파괴된 당 조직을 재건함과 동시에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 농민동맹, 문화단체 총연맹 등 각종 대중단체를 창설함으로써 민중을 조직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어떤 거는 동맹이고 어떤 거는 연맹이지? 이와 함께 자치적 권력기관인 각급 인민위원회가 광범위하게 모습을 나타냈다. 1948년 9월에 채택된 북한 헌법 제2조에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이 주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행사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이제 이러한 헌법 규정이 남한 지역에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본래 북한군은 점령된 지역에 대해 1차적으로 임시인민위원회를 세움으로써 필요한 행정체계를 대신해왔다. 그러다가 1950년 7월 14일에 이르러서는 이를 영구적인 합법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점차적으로 군, 면,
리에서 이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9월 13일까지 인민위원 선거가 일단락되고 9월 28일에는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남한 점령지역 108개 군과 1186개면 그리고 13,654개 리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입 후보한 위원들은 리, 동 단위에서는 유권자의 97%, 면 단위에서는 96%, 군 단위에서는 98%의 찬성을 얻었다 한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인민위원은 각각 군 위원 3,876명, 면 위원 22,314명, 리 위원 77,716명으로 이를 출신 성분별로 분류해보면 표 3과 같다. 선거에 이어 사회개혁 중 핵심적 과제라 일컬어지는 토지개혁이 단행되었다. 당시 남한의 토지 소유 상태를 보면 과거 일제강점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주소작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의 성분별 직업별 구분 267페이지 표 3 출전 6.25 당시의 북괴 남한 점령 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77 36조 성분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인텔리, 상인, 기업가, 종교인 기타. 구분은 군 인민위원, 면 인민위원, 리 인민위원. 보장 노동자 중에서 군 인민위원이 668명, 면 인민위원이 1822명, 리 인민위원이 3961명, 농민은 군 인민위원이 2395명, 면 인민위원이 17,646명, 리 인민위원이 69,865명. 여기서 제일 적은 게 종교인 군 인민위원은 19명, 면 인민위원은 34명, 리 인민위원은 69명. 제일 많은 게 농민이구나. 268페이지. 따라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접경은 바로 토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일찌감치 7월 4일 토지개혁에 관한 정령을 발표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정령이 발표되자 500여 명의 토지개혁 지원위원이 북한에서 투입되어 개혁 업무를 관장했다. 개혁은 우선 경기도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 7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도내 10개 군에서 참가한 지역 출신 450여 명의 지도요원에 대한 강습이 경기 여중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직접적인 토지개혁의 집행은 불악 단위로 자체 선발된 5 내지 9명의 위원을 갖는 농촌위원회가 담당했다. 토지개혁은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라는 원칙이 구현된 것이다. 토지개혁은 농촌위원회가 토지대장을 자료로 분배안을 만들어 농민 지표에서 토론과 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토지개혁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된 농촌위원회는 18,000개로서 14만 명의 농민이 참가했다. 개혁은 1개 시, 9개 도 중에서 전라북도 등 1개 시, 6개 도에서 완전히 실시되었고 나머지 3개 도에서는 북한군이 점령한 지구의 군, 면에서만 진행됐다.
3개도 가운데 전남에서는 252개면 중 208개면, 경북에서는 251개면 중 107개면, 그리고 경남의 239개면 중 99개면에서 실시됐다. 그래서 남한 전체 1526개면 중 1198개면이 토지개혁을 했는데, 이는 경지면적 비율로는 전체의 78%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혁으로 몰수된 토지는 59만 6,202 정보이고, 분배한 토지는 57만 3,334 정보이며, 나머지 2만 2,800여 정보는 국유화되었다. 몰수된 토지 표사 출전 6.25 당시 북과 남한 점령 정책에 관한 연구 42쪽 단위 269페이지. 도별 경기도, 서울, 황해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총 면적이 제일 많은 게 경기도 15만 6,824. 제일 적은 거는 서울 2,502. 밭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것도 맨 경기도네. 경기도 62,258. 제일 적은 거 서울 1,629. 논에서도 제일 많은 게 경기도 88,100. 제일 적은 것도 서울. 기타 중에서 제일 많은 것도 경기도 6,466. 제일 적은 것도 서울 144. 부채 폐기 면적. 부채 폐기 면적에서 제일 많은 거는 전남 39,017. 없는 것도 있네. 서울 없고, 전북 없고, 경남 없고, 경북 없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적은 것은 강원도 2,782. 부채 폐기 면적 제일 적은 거. 269페이지. 몰수된 토지는 주로 농업 노동자, 소작농, 영세농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토지 분배와 함께 과거의 농민들이 지주로부터 토지 8만 9,994 정보를 사들이면서 지게 된 부채와 종래의 지세 및 세금 일체는 모두 폐기된다는 선언이 뒤를 이었다. 농촌의 토지개혁에 발맞추어 1950년 8월 19일에는 북한에서 시행 중이던 노동법령이 남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각결정 146호가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미군과 한국군의 반격에 봉착함으로써 정상적인 실현이 곤란했다. 따라서 북한군이 그들 특유의 급진적 개혁 정책을 통해 얼마나 남한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게 40이고, 표 5. 분배된 토지 출전 6.25 당시 북과 남한 점령 정책에 관한 연구 43쪽. 도별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배된 토지. 분배된 토지에서 보자. 제일 많은 거는 경기도 15만 6,824. 두 번째로 많은 건 충남 9만 5,239. 고용농민에게 분배된 토지 제일 많은 거 전북이 제일 많네. 5,510. 고용농민에게 제일 많이 줬고, 그 다음에 토지 없는 농민에게 준 것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경기도 54,032. 토지 적은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 제일 많은 거는 경기도 89,383. 국유화된 분배된 토지는 제일 많은 게 이것도 맨 경기도 8,798. 분배받은 농가 호수 분배된 토지가 제일 많은 것은 여기다. 충남 21만 9,980. 분배된 토지 전농가에 대한 비율
제일 많은 것은 경기도 85%. 자, 제3장 격돌하는 두 세계 271페이지. 제2부 한국전쟁 제1장 전쟁 전야 제2장 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개입 제3장 격돌하는 두 세계. 모두 6장까지 있구나. 제3장 격돌하는 두 세계. 1. 드러나는 미국의 야심. 2. 북한 장기 항전 태세로 들어가다. 3. 누가 중국군을 끌어들였는가. 4. 인민전쟁의 마술. 5. 북한군과 중국군의 총반격. 6. 인해 전술의 비밀. 점점 더 재밌어지네. 271페이지 제3장 격돌한 두 세계. 1. 드러난 미국의 야심. 8월 초에 접어들면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치하고 있던 양측 군대의 전력은 미국 측의 우위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완전히 와해되기 직전이었던 한국군은 대전 이남 지역에서 고등학생과 청년들을 대량 모집해 병력을 보충함으로써 급속히 재편되어 갔다. 아울러 병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헌병의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탈영병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청살한다는 운명이 내려졌다. 1. 1에 대한 해석 271페이지. 탈영병에 대한 엄한 조치는 모든 전쟁 수행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북한도 같은 명당에서 1950년 12월 26일 명령 없이 전쟁지구와 전투장에서 무기와 전투기재를 포기한 근무자들을 처벌할 때 대한 명령을 발표하고 시행에 옮겼다. 노중선 역금. 앞의 책 294쪽. 그 결과 7월 말에는 한국군의 병력이 약 8만 6천 명 규모로 강화되었고 그 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팽창해 나갔다. 한편 개전 직후부터 모습을 나타낸 미 공군기들은 북한군의 후방에 무차별적인 폭탄 세례를 퍼부었다. 미국은 북한군에 대한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급 능력 말살시키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미 공군기의 폭격으로 남한 점령 지역 내의 주요 철도를 비롯해 길목, 터널, 집화장, 창고 등 보급과 관계된 일체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생활과 직결된 61만 채의 일반 주택과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공장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다. 4. 가지무라 히데키 한국전쟁 가지무라 히데키 외 앞의 책 220쪽. 전쟁이 발발하고 첫 3개월 이내 한반도 전체가 미군의 폭격으로 크게 황폐해졌다. 극동 폭격사령부 사령관 돈 넬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언급했다. 본인은 전체 거의 전 한반도가 소름 끼치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진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인들, 중공군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목표가 없었습니다. 로버트 시먼스 앞의 책 267쪽. 모든 게 다 폐허가 됐단 말이야. 본문으로 들어와서 272페이지 8월 3일에 미국에서 임시 제1해병여단이 일본에서 제89 전차대대가 8월 5일에는 미국에서 제2사단 제23연대가 8월 7일에는
미국에서 제6 전차대대가, 그리고 8월 19일에는 미국에서 제2사단 제38연대가 부산항을 통해 한국 땅으로 밀려 들어왔다. 당시 한국군을 포함한 이른바 유엔군 병력은 9월 1일 현재 도합 18만여 명에 달했다. 반면 북한군의 총병력은 9만 8천 명 규모에 그치고 있었으며 전차의 보유 비율도 1대5로 유엔군 측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한국군을 제외한 유엔군의 구성을 보면 미군이 대부분이었는데 공군의 98%, 해군의 83.8%, 지상군의 88%가 미군이었다. 한국군이 작전 지휘권을 미군이 쥐고 있고 군장비도 대부분 미국이 공급하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유엔군이 곧 미군이며 한국전쟁의 양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명제가 다시금 확인되는 셈이다. 1950년 9월 15일 미군은 메가더의 지휘로 인천항에 상륙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 당시 인천 지구의 북한군과 미군의 병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군 측 총 병력은 7만 5천 명으로 미 제10군단, 미 제1 해병사단, 미 제7 보병사단, 미 해병여단, 한국군 제17연대, 한국군 해병대 4개 대대였고 인천 상륙에 동원된 총 함정수는 261척으로 미국 226척, 한국 15척, 뉴질랜드와 프랑스가 각 한 척 등이었다. 미국 226, 한국 15 하면 241, 242, 243. 반면 북한군의 병력을 살펴보면 현지에서 모집된 학생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약 2만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기관총과 소화기 정도로 무장하고 있었다. 9월 15일 미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인천 상륙작전은 16일 미군 전차부대 인천 상륙, 미 해병대의 김포 비행장 완전 점령, 한강 서남부 제압 20일, 서울시 공략 22일 미 제7사단 수원 돌입, 한국군 해병대의 마포, 신촌, 서대문 방면 진출 25일 서울 시가전 미군의 남산 점령의 순서로 일단락되었다. 한편 남부 전선에서도 미군은 반격에 성공해 안동, 김천, 진주, 청주를 점령한 후 9월 28일에는 서울시를 완전히 손에 넣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순간부터 발생했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전쟁에 개입하는 대의 명분으로 38선의 원상 회복을 내세워왔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개입 원칙은 최초의 순간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이미 미 공군은 개전 직후부터 북한을 폭격 대상 지역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38선이 원상 회복된 시점에 다다르자 미국의 본래 의도가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워싱턴은 인천 상륙 개시일인 9월 15일에 메가더에게 38선을 돌파해 계속 북진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메가더는 서둘러 미 8군 주력을 북상시킴과 동시에 제10군단을 원산에 상륙시켜 남쪽과 동쪽에서 평양을 공략한다는 북진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9월 29일 한국군을 필두로 대대적인 북진 공격이 감행되었다. 38선을 돌파하던 당시 메가더의 지휘 아래 있던 병력 규모는 미군 12만 5,126명, 한국군 10만 1,573명, 영국군 1,704명, 필리핀군 1,369명, 합계
29,772명에 달하고 있었고, 그 외에 미군과 한국군 병참부대 11만 9,559명, 미 극동공군 3만 6,677명, 미 극동해군 5만 9,483명을 더하면 총 병력은 44만 5,491명에 달하는 대군이었다. 38선을 돌파함에 있어 미군은 참전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 의회와 유엔의 승인을 얻어내는 방식을 취했다. 다만 이번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총회를 통해 유엔의 승인을 얻어냈는데, 이는 소련이 8월부터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9월 30일 메가더는 전군에 38선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항복 공고문을 발표했다.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 능력이 불언간 전면적으로 패배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유엔의 결의가 최소한의 인명 손실과 재산 파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관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본관이 지시할 군사적 감독하에 무장을 부리고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대의 지배하에 있는 유엔군 포로 전부 및 비전투원 억류자를 즉시 석방하여 보호와 치료 그리고 급식을 가해서 본관이 지시하는 곳으로 즉시 수송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군 사령부의 수중에 있는 포로를 포함한 북한군은 문명적인 습관에 의해 보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그네들의 집으로 귀환하도록 허가할 것이다. 본관은 그대가 이 기회를 타서 장래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 파괴를 방지할 결심을 조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 메가더는 기세 좋게 북진을 계속해 10월 19일에는 평양을 함락시켰다. 이를 담당한 부대는 미 8군이었다. 이와 함께 제10군단은 인천으로부터 서해, 남해, 동해를 우회해 10월 26일 원산에 상륙했다. 그러나 원산은 이미 한국군 제1군단이 용도로 점령한 후였다.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은 합세해 개마고원을 점령하고 두만강을 향해 돌진했다. 북한 땅에 진주한 미군의 북한 주민에 대한 탄압은 참혹하기 짝이 없었다. 북한 전역에서 수백 명 단위로 방공호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질러 죽이는 집단 학살극이 속출했다. 12월 7일 황해도 신천군 원암리에서는 900여 명을 창고 속에 쳐놓고 한꺼번에 학살했다. 한 생존자는 당시 끔찍한 전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황해도 신천군 학살 이후 먼저 창고문을 열자 입구 부분에 어린이들의 시체가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모두 창고에서 도망치려고 발버둥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외에도 불에 타 죽은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고통에 못 이겨 몸부림치느라고 손톱이 빠져 있거나 달아져 있었고, 몸부림치며 긁어댄 자리마다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으로 몸부림쳤다는 것을, 그러다가 죽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새끼들이. 그런데도 미국 놈들이 좋다고?
45일 동안 신천군에서는 전체 인구 14만 2,786명 중 약 25%에 달하는 3만 5,383명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다. 특히 신천군 공흥면 만궁리에서는 주민의 87%, 온천면 운봉리에서는 66%, 신천면 양장리에서는 남자 전원이 학살되는 참변이 빚어졌다. 대량 학살의 참극 속에서 미군 병사들은 본래의 인간적 심성을 상실한 채 더욱더 야수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온갖 비정상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특정 부위가 잔인하게 도려진 아내자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때 아닌 사격 연습이 남발했다. 한 미군 병사는 고향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머리에 명중될 때의 기분은 정말로 통쾌했다. 나를 쳐다보는 부상자를 목표로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두개골이 날아가고 눈에서는 눈동자가 뽀르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야말로 명사수가 아닌가. 이 개새끼 같은 새끼들. 명사수라고? 한편 미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예외 없이 쫓겨났던 옛 지배층이 다시 찾아들었다. 9월 28일 이승만은 다시 서울에 독재의 권좌를 설치했고 농촌의 지주들은 빼앗긴 옛 땅을 되찾으려고 광분했다. 민중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도처에서 펼쳐졌다. 확실히 미군은 이 땅에 들어와서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려 놓는데 다시금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2. 북한 장기항전 태세로 들어가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미군 부대의 개입으로 북한군은 극히 불리한 정세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무모한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속한 후퇴를 꾀함과 동시에 유격전으로의 방향 전환을 적극 모색했다. 요컨대 장기항전의 태세로 돌입한 것이다. 전세가 불리하니 후퇴한다. 미군 상륙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모두 제거할 것. 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은 파괴할 것. 산간부락을 접수하고 식량을 비축할 것. 입산 경험자 및 활동 가능자는 입산시킬 것.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호남 지역에 고립되었던 북한군 중 5개 사단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줄기를 타고 북상했으며 나머지 1만여 명은 계속 머물면서 산악지방 유격대와 합류했다. 유격대의 주도로 지리산과 가야산에 인접해 있는 장성, 남원, 거창, 광양, 산청, 함양 일대에서는 계속적으로 게릴라 전투가 활발하게 벌어졌고 상당 기간 이 지역은 유격대의 실질적인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밖의 남한 지역에서도 현지 출신자들이 유격대를 조직해 나갔다. 한편 일찌감치 후퇴를 한 일부 북한군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매복해 미군이 통과하면 그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일대 포위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미군을 혼란에 빠뜨린 작전을 구사했다. 이와 함께 낮에는 산악지대에 숨어 있다가 야간을 이용한 기습 공격을 퍼부어댐으로써 미군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아울러 견디기 어려운 피로를 느끼도록 만들었다. 북한 지역에서는 중소규모의 유격전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본래 북한군은 후퇴 당시 통과하는 지역마다 부대의 일부를 남겨놓아
이들로 하여금 유격대를 조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유격대 중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는 철원, 거원, 문천, 안변, 고을산, 녹신 유격대 등을 들 수 있다. 철원, 고원, 문천, 안변, 고을산, 녹신. 이들 대부분의 유격대는 남한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소규모로 출발했으나 부단한 전투를 통해 대원을 보충하고 상대편의 무기를 탈취함으로써 장비를 강화해 나갔다. 예컨대 고천 인민유격대의 경우 고천이란 것도 있구나. 고천 1950년 10월 초 결성될 당시에는 대원 150명의 장비라고는 보병용 소총 35정에 불과했으나 2달 동안 90여 회의 전투를 치르면서 대원 800명, 소총 240정 확보라는 상당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에서 유격전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의 유격전을 통해 자신의 힘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재차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둘째, 북한군은 다양한 형태의 유격 전투를 전개함으로써 미군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그 결과 미군의 최종 승리를 계속 지연시킬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은 유격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미군에 대해 계속 항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유도했다. 애초에 북한의 의도는 분명 장기 항전을 통해 당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다. 실제 1950년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걸쳐 북한의 최고 지도부는 외부의 원조 없이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지원이란 직접적인 군대의 참전을 말하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인 9월 30일 정권 수립 1주년 기념 식사에서 중국 수상 저을라이가 한 발언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는 원칙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 인민은 한국의 정세에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자의 침략을 당하는 이웃의 운명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 북한 인민은 장기 항쟁의 방침하에 온갖 곤란을 극복하고 최고의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뭐야? 280페이지 표 6. 남북한의 유역전의 실태 출전은 한국경찰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2 1948 8월달부터 1961 5월달까지 내무부 치안국 1973 부대명 남한 북한 주요 활동지역 극성기 활동인원인데 남한에서는 윤상철 부대 주요 활동지역은 강원도 남부와 경북 극성기 활동인원은 모르고 남한에서 이현상 부대 전남 전북 약 1개 사단 남한에서의 남경우 부대 산청 함양 하동 남한에서의 담양산악 부대 광주 화순 영암 장수 남한에서의 백운산 덕유산 부대 남한에서의 박종근 부대 오대산 태백산
극성기 활동인은 모르고 남한에서의 김동완 부대 충북 일대 극성기 활동인은 모르고 이제 북한에서의 부대명은 9월산 빨치산 황해도 일대 지휘관은 박재선이고 극성기 활동인원이 2386명, 북한에서의 조휘 빨치산